안녕하세요. 함께해요 일러스트레이터 8차시 문자 도구 활용하기. 오늘은 문자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한 줄 입력 방식이 있고 단락 입력 방식이 있는데 입력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상의 문자를 사용해서 글자가 수평이나 수직으로 직선 형태가 아닌 곡선 형태대로 구부러지면서 입력이 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윤곽선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윤곽선 만들기는 뭐냐면 저희가 문자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작업 파일을 출력소에 맡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해당 시스템에 저희가 사용한 폰트가 없으면 문자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글자를 도형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윤곽선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도형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에 좀 더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둘러싸기 왜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러싸기 왜곡을 사용하시게 되면 입력해 놓은 문자열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부리거나 아니면 왜곡을 시키거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보시게 되면 도구 상자에 이렇게 T자 모양을 한 문자 도구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는 도구인데,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위치에 가셔서 클릭하시면 글자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미리 입력되어진 문자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문자가 입력되어지는 자리에 예시로 나타낸 거라 필요 없으면 지우시고 제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한글로 입력하실 때에는 자, 클릭하신 다음에 자, 다른 위치 가볼게요. 원하는 위치 가셔서 클릭하시고 한영 전환키 누르셔서 자, 한글을 입력합니다 라고 메시지 치시면 되죠. 자,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하는 위치 가셔서 자,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대라고 해서 한글을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밑에 한문이 뜨죠. 자, 여기서 원하시는 거 고르시고 자, 한 번만 더요. 자, 한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한자가 뜨죠. 자, 여기서 원하시는 거 클릭해서 골라주시면 자, 이렇게 한자 입력, 한문이 입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특수문자 입력해 볼게요. 자, 문자 도구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 가서 클릭하시고 한글 자음을 먼저 치신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글 자음에 해당하는 특수문자가 떠요. 자, 여기서 특수문자가 많으면 슬라이드 바가 나타나서 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원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이 슬라이드 바 사용이 불편하다 그러시면 탭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펼쳐져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하트 골랐더니 자, 미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특수문자 하트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화면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단락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자 도구 고르시고 클릭이 아니고 드래그 해서 박스를 치시게 되면 이 상자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단락으로 입력이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나타나는 것은 자리 표시자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샘플 예제예요. 자, 선택 툴 사용해서 입력을 마무리를 해 놓으시면 자, 이 정도의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고 안에 내용이 채워진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 살펴봤습니다.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 가서 클릭하시면 한 줄 입력 방식이라 여기서 제가 아무렇게나 타이핑을 하면 계속 옆으로 한 줄로 입력되죠. 다음 줄로 내려가고 싶으면 엔터 키를 쳐야 다음 줄로 내려가요. 엔터 치면 다음 줄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줄을 만들려고 하면 엔터를 입력해서 줄바꿈 처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선택 툴 사용해서 끊으시고 자, 다시 한번 문자 도구로
자, 이번에는 단락 입력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박스를 치셔서 영역을 잡으면, 자, 제가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다음 줄로 내용이 내려가죠. 자, 이렇게 다음 줄로 내려가고 나면 엔터를 쳐서 단락을 끊으시고, 자, 다음 단락 또 다시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내용이 입력되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지정해 놓은 사각형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안쪽에서만 입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단락 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은 단락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전체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문자 입력 방식 살펴봤는데, 문자를 입력하고 나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서식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문자도 고르시고 클릭하셔서 기본 글자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속성이라고 하는 패널.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속성 패널 있죠? 속성 패널 중간쯤에 보시면 문자 패널이 이렇게 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글씨체 클릭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글씨체 골라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글씨의 크기, 리스트 목록 펼치시면 이렇게 원하는 크기가 나타나서 저희가 해당 크기를 골라주게 되면 글자가 커지게 되죠. 자, 선택 툴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텍스트가 선택이 되어졌다고 글자 바깥쪽으로 상자가 뜨죠. 요것 바로 우리가 테두리 상자라고 하는데, 이 테두리 상자 요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글자의 크기가 바뀌죠. 그런데 문제는 가로 세로 종횡비가 이렇게 자유롭게 바뀌어 버리면 원래 폰트가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종횡비가 왜곡이 되어져서 글꼴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자, 취소하고 저희가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미로 크기 변형을 하실 때에는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 하실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가로 세로, 즉 폰트가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이렇게 해서 글자의 크기가 조정이 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없는 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목록에서 65포인트를 원하는데 65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필드에다가 여러분들이 65포인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글자의 크기가 65포인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자간격을 조절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패널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VA하고 화살표 좌우로 된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자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여기 수치가 지금 0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하셔서 마이너스 100을 주게 되면 글자의 간격이 좁아지죠. 자, 다시 이 부분을 200을 주게 되면 자간격이 넓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좁히거나 넓히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기본으로 돌려놓을게요. 0. 자,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이번에는 단락 입력 방식으로 여러 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왼편에서 문자 도구 고르시고, 자, 화면에서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영역을 잡으면 단락 입력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내용이 채워지는데, 자, 서체는 좀 얇은 서체 써볼게요. 나눔 서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4포인트 정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시면, 자, 여기 샘플로 여러 줄의 내용이 입력이 되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 즉 행간이라 그러죠. 여기를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왼편 속성 패널에 있는 문자 패널에서 자, 여기 AA 세로로 겹쳐 있는 모양 있죠. 자, 이게 행간 설정이라고 해서 줄 간격이에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수치 값을 현재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크기, 폰트 사이즈보다도 크게 주셔야 한 줄이 벌어져 보이는 거죠. 글자 하나를 크기로
100%로 잡고 그것보다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 사이즈보다 작게 설정하시면 행간이 겹치는 거고, 글자 사이즈보다 크게 주시면 이제 한 줄 간격으로 벌어져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정렬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널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정렬 방식이 보이는데, 자, 먼저 이 아이콘을 모양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 줄이 있는데 왼쪽에 줄이 딱 맞아져 있고, 이건 가운데가 맞아져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맞아져 있죠. 그래서 이게 정렬 방식 중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에요. 정렬 방식 세 가지 잘 살펴두시고, 그 외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저희 한글에는 별 의미가 없고 영문에서 윗줄 말고 맨 마지막 줄에 정렬 방식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세 가지만 살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문단 입력을 하고 나면 그 단락들의 정렬 방식 지정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서식을 지정할 때 색깔 주는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색상 지정하는 방법 살펴볼게요. 색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색을 골라주시게 되면 전체에 적용이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지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자, 여기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블럭으로 지정하시고 색을 지정하면 선택을 해제했을 때 원하는 색깔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문자 도구를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블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때 커서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커서의 모양을 보시면, 자, 지금 I자 모양으로 점점점점점 사각형 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요, 드래그를 하면 입력 상태가 돼 버려요.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제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 문자 도구 상태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 위로 커서를 이렇게 올려 보시면 I자 모양이고 점점점 점선 안 생기죠. 이렇게 점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블럭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이거는 수정을 위해서 선택 영역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 영역이 붙은 경우와 붙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수정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점선 영역이 없는 요 I자 모양, 이것 보러 I빔이라 그래요. I빔 상태에서만 블럭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실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선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갖고 박스를 치면 자꾸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에만 블럭으로 지정을 하고 글씨체, 글씨 크기, 색상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원하는 부분 지정하고 글씨 서체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궁서체, 글자의 크기는 48포인트, 색상은 노란색. 자, 그런 다음에 선택 툴 사용해서 종료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수정이 된 내용이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전체 선택하시고 딜리트. 자,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를 약간 변형하는 측면에서 패스상의 문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색상은 여기 초기 값으로 바꿔 놓으시고, 자, 문자 도구 사용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글자를 쓰시는데, 상태를 보시게 되면 글자는 항상 이렇게 수평으로 반듯하게 써지죠. 그런데 구부러진 곡선 위에 글자가 써지게끔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선이 필요하니까 펜 도구를 가지고 선을 하나를 그려 놓을게요. 자, 구부러진 선 그린 다음에 선분 선택하시고, 왼편에서 색상을 채우기는 있고 선이 없는데, 자, 이거를 반대로 할게요. 칠과 선 교체 단추 누르셔서 채우기는 없고 선 색깔만 있게끔. 자, 그러면 선이 이제 깔끔하게 보이죠. 자, 이 패스를 따라서 제가 글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문자 도구 안쪽에 보시게 되면
패스상의 문자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려놓은 선을 따라서 문자를 입력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거 고르시고, 자, 커서의 모양을 잘 보시면 I빔에 점선으로 곡선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요, 저희가 원하는 선분을 딱 찍으면 그 찍은 위치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하면서, 자,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돼요. 자,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글자를 입력하시면, 자, 저희가 입력해 놓은 글자가 이렇게 패스 경로를 따라서 입력이 되죠. 자,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선택 툴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화면 한번 정리하시고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자, 이번에는 도형을 사용해 볼게요. 자, 원형 도구 고르시고, 다음으로 패스상의 문자 도구 고르시고, 자, 원의 테두리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테두리를 따라서 글자가 입력이 되죠. 자, 제가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원의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는 게 보이죠. 자, 입력을 마무리 하시려면 선택 툴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툴 고르시고, 자, 이거를 좀 수정해 볼게요.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 패스 경로 위에 법선 모양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선이 하나 보이죠. 자, 이 선은 글자의 방향을 나타낸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 저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자, 이게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나온 것은 글자의 방향이 이쪽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닫혀 있는 곡선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법선 모양의 막대기를 잡고 안쪽으로 밀어서 들어가시면 글자가 원 안으로 들어가죠. 글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막대기를 잡고 위쪽으로 뽑아내면 도형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글자를 안으로 넣던 바깥쪽으로 빼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막대기를 잡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글자의 시작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닫힌 곡선이 아닌 열려있는 패스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는 브러쉬 도구로 선을 하나를 그리고, 자,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패스상의 문자로 클릭하면 글자가 써졌죠. 자, 다시 선택 툴 상태에서, 자, 여기 이 법선 막대기를 잡고 안쪽으로 당겨서 놓으면 글자가 뒤집어지죠. 다시 잡아서 위로 올리면 글자가 다시 또 뒤집어지죠. 자, 다음으로 내용이 좀 길어서 조금만 지우고 갈게요. 자, 이만큼 지운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선택 툴 상태에서, 자, 여기 커서를 여기 앞부분에다가 갖다 대시면, 자, 모양을 잘 보시게 되면 수직선에 이렇게 수직선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거는 시작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커서가 요 상태에서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글자의 시작 위치를 바꿉니다. 뒤로 밀 수도 있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커서를 사용해서 글자가 입력되어진 요 앞부분 범위 표시 있죠? 이렇게 앞부분 범위 표시, 자, 이 앞부분에다가 딱 놓으시게 되면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으로 뜨죠? 자, 그러면 글자의 왼쪽을 나타내는 거니까 시작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의 시작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가 입력되는 전체 범위는, 자, 여기 막대기 시작한 거에서부터, 자, 여기 막대기 끝나는 것까지 이 범위 안에서 글자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글자 입력 범위를 좁히고 싶다 그러시면, 자, 여기 끝에 있는 요 막대기 찝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글자가 입력되는 범위가 점점점 좁아져서, 제가 여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더 들어가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 더하기 표시가 뜨죠?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 더하기가 떴다는 것은 이 텍스트가 입력되어지는 범위를 넘쳤다는 뜻이에요. 범위를 넘쳐서 아직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여기 다시 잡아서 늘려주시게 되면 이제 충분한 여유가 잡히면
빨간색 더하기 표시는 없어지죠. 그래서 아까 그 빨간색 더하기 표시가 떴다는 것은 텍스트가 영역을 넘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상의 문자를 사용해서 곡선을 따라서 입력되는 방법 살펴봤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화면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영역 문자 살펴볼게요. 자,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도형 안에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문자 도구에서 패스상의 문자 도구가 아니라 그냥 문자 도구 고르시고, 도형의 외곽선 테두리에다가 커서를 대시게 되면 커서의 모양이 점선이 사각형이 아니고 동그란 형태로 바뀌죠. 커서의 모양을 잘 보시면 사각형이 아니라 테두리에 대보시면 동그란 원형이죠. 이 동그라미 원이 영역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글자가 이 원형 안에 내용이 입력이 돼요. 자, 글자의 크기 좀 줄일게요. 자, 이 원형 밖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입력해 볼게요. 자, 내용을 막 입력을 하면 원의 영역을 벗어나질 못하고 원 안에 써지죠. 자, 이게 바로 영역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형 영역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역 안에 썼다 보니까, 자, 저희가 도구 상자에서 직접 선택 툴인 흰색 화살표로 이 도형의 형태를 왜곡을 시키면 입력되어진 내용도 거기에 따라서 변형이 되죠. 모양을 바꿔보면 안에 있는 내용이 같이 따라서 면적을 채우면서 바뀌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면적 안에, 영역 안에 채운다 그래서 영역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하고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습니다. 문자 도구 아래에 있는 세로 문자는 글자에 쓰여지는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그냥 문자는 수평 문자지만 세로 문자를 쓰면 세로 방향으로 글자가 써집니다. 클릭하면 글자가 세로로 써지죠. 화면 정리하시고, 자, 이제 어느 정도 텍스트는 연습이 되었으니까, 자, 이거를 저희가 윤곽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샘플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샘플이라고 글자를 쓰고 이왕이면 글자를 좀 크게 하셔서 두꺼운 서체로 바꿔볼게요. 자, 서체는 나눔 고딕 익스트라 볼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글자는 텍스트 상태인데 제가 이거를 디자인이 끝난 결과물이라 가정을 하고 이거를 파일을 다른 데에 보내거나 아니면 출력소에 맡겼을 때 제가 사용한 이 나눔 서체가 있으면 제대로 잘 보일 테지만 그 출력소나 파일을 받은 곳에서 요 나눔 서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서체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글꼴 폰트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애쓰게 디자인한 결과물을 다른 곳에 보냈을 때 제가 의도한 대로 디자인이 그대로 보이려고 하면 이거를 폰트 상태로 보내지 말고 도형으로 깨트려서 그 해당 시스템에 폰트가 없는 걸 가정해서, 자, 얘네들이 글꼴로 보이지 말고 도형으로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문자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윤곽선 만들기라고 있죠. 이 윤곽선 만들기를 실행하면 글자가 도형으로 바뀌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윤곽선 만들기 실행했더니 글자가 깨졌어요. 자, 직접 선택 툴을 사용해서, 자, 글자들을 선택하시면,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왜곡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거는 글자 모양을 한 도형이었기 때문에 정점들을 잡아서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글자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이 글자를 쓴 다음에, 자, 크기도 좀 조절하고요. 직접 선택 툴을 사용해서, 자, 여기 포인트 잡는다고 해봐야 포인트가 안 잡혀요. 뼈대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Y 눌러서 뼈대보기로 보면 물체를 선택을 했을 때, 자, 여기 위에
윤곽선으로 만든 것들은 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점들이 보이지만 텍스트는 현재 글자 상태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수정 편집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도형 상태로는 안 되고 글자를 입력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SAM이 아니라 SOM 치면 글자를 수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도형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이건 도형이기 때문에 글자를 수정할 수가 없죠. 야,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저는 보기에서 미리 보기로 돌아오면 자, 위에는 도형이고 아래는 글씨라는 거. 자, 여기 위에 도형인 거 제가 오브젝트에서 그룹을 풀고 한 자씩 움직여 보면 자, 이렇게 글자 모양을 한 도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텍스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룹을 풀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글자 상태이기 때문에 도형이 아니어서 뭐 그룹 개념이 아니고 그냥 문자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자를 왜곡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정리합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딜리트.